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55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니라. 거룩한 가르침에 반야바라밀타심경 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이 미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유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뜸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못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머니며 미없는 주머니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머니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타 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하게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하게 무지사바
명절은 잘 세셨는지요? 지난 시간에 하도 오랜만에 하서 언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거 김태읍의 인간경험평전에서 언급한 시인데, 뭐 이 시는 비단 김태읍의 인간경험평전에서만 언급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경어집에 실려 있습니다. 경어버버에도 있고. 근데 대중에 많이 알려진 유명한 시 중에 하나죠. 즉 제목은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읊다라는 제목인데 자 범어사 향해인사 도중구호. 이 도중구호가 좀 셉니다. 왜냐하면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뿌려놓는 거니까. 경화선사가 길거리를 가다가 뿌려놓은 시가 또 있었죠. 언제? 화엄사에서, 송광사에서 화엄사로 가는 길에 누구랑? 먼 강백관데. 그래서 거기서는 로중고라고 있고 여기는 도중고. 길로자나 뭐 길도자나 똑같죠. 그러니까 로중고, 도중고. 누구랑 같더라? 월하강백과 월하강백이었지 그때도. 월하강백과 송광사에서 범어사로 가는 로중고 해가지고 거기도 연작시로 3편을 썼어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죠. 출발. 범어사를 출발해서 해인사를 향하여죠. 그러니까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고 도중고인데 이게 뭐 사람들 말에 따라서는 1901년이다 2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1902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범어사에서 가까운 마하사라는 절이 있죠. 마하사. 마하사에 16난 계급물사를 경선사가 가셨죠. 마하사. 연제구. 부산시 연제구 마하사예요. 연제. 마하사 유명한 건 뭐죠? 16난. 이 16난이 제주가 막 많이 부리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죠. 거기 마하사는 참새가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또 뭐죠? 팥죽 끓여 먹었는데 16난이 중에 한 분이 아래 내려가서 팥죽 끓여 먹고 동자님이 그 불시어 들어간 사이에 와서 먹고 팥죽을 질질 흘렸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구가 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3가지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마하사는 그렇게 큰 절이 아니에요. 큰 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님이 하도 용하셔서 여기다 다 모셔놨거든요. 16난. 이 설정 스님 총원장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가서 사진 찍고 선찰술래 가가지고 가서 기도를 6시간 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많이 아시죠? 경어선사가 그 16난 계급물사를 하러 증명법사로 추청을 받았다가 안 오시니까 거기 신장님이 대중들을 두드러 깨워가지고 큰 스님이 오시는데 가서 모셔라 해가지고 이제 다들 깨워서 횃불 들고 가가지고 가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생불로 막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경어선사가 아마 이 시를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어사잖아 지금. 근데 경어선사가 이렇게 자꾸 세상사 일들이 자꾸 자기가 당신이 숨고 싶은데 자꾸 유명해지니까 위태로움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이제 그 삼수갑산으로 가는 조짐이 되는 시죠. 삼수갑산으로 조짐이 되는 시인데 우리가 지금 이 논문을 뭘 하고 있어요? 중도, 속인도 아닌 송경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앞에 논문 몇 번째 논문이죠? 히히히 뭐냐 어디가 있냐 들어가는 말 이거 있다. 그쵸? 또 잊어버려서 한번 가봐야지 뭐.
이거 8번째 논문이죠. 지금 중도 속인도 아닌 인간 경화 박난주죠. 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박난주는 이제 북쪽에서 이름이 이제 박난주로 바뀌니까 그 시 전체가 다 이 북녘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했죠. 근데 북녘시에 가면은 이 탑 전부 다 내용이 이거예요. 타양살이. 근데 그 윤창아가 끄집어내기는 잘 끄집어냈죠. 이 경화선 사람이 북쪽에서 맨날 타양살이 병고무상 인생무생 나그네다 이러고 가서 한탄하고 있잖아요. 맨날. 그래서 그게 노승이 돼갖고 깨달은 자가 왜 요따위 행동을 하냐 그런 얘기죠. 뭐 깨달은 자가 맨날 슬퍼? 맨날 인생무상이. 맨날 뭔 객이야. 진강객, 여여객, 먼객 해가지고 막 타양객 뭐 뭐래더라 또 천혜객 고아란 말이야 당신이. 천혜객, 먼객 해가지고 객이 46개요? 객이 46개예요. 근데 왜 객을 그렇게 많이 붙이셨을까 했더니 또 돌이야.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삼수갑선으로 간 이유가 전봉준 때문이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들 많은 그 오해를 하고, 물론 저 역시도 똑같이 오해를 했죠. 내용이 다 이거야. 에이? 그래서 경호선사가 중도 속인도 아닌 성경어라 당신이 마지막에 열반하시고 그걸 호주머니 속에다 넣었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한테는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아이 천하에 이 대선지식이 출연했는데 이 성불교가 크게 부흥을 하고 크게 중흥을 해서 일으켰어야 되는데 아이 전봉준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이거 다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내가 이거 쓸 때도 전봉준을 몰라가지고 괴상망측하게 썼어요. 왜냐하면은 뭐야 이게 삼수갑산 깊은 곳에 중도 속일도 아닌 성경어라. 그럼 왜 이런 거는 이렇게 줄줄 사탕으로 왜 써놨을까? 그래도 경호선사를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근데 이때 전봉준 이야기는 몰랐지요. 이 논문은 2012년도에 나왔으니까 전봉준은 2017년도에 나왔다 그랬죠. 5년 후에 나타나죠. 근데 모르고 이걸 제가 이게 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말 다 했고 공문 요약했고 다 했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들어가는 말도 했고 범어사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런 시를 남기게 됐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짐작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누군들 짐작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식천 야틀천자 식천 명고 세위라니요. 아는 것은 바닥이야. 아는 것은 얕아. 야틀천이니까. 이름은 더럽게 높아. 이름만 자꾸 높아가. 뭐랬더라. 송광사에서 그 저만불사 할 때도 이 경화선사가 막 생불로 갔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또 여기 마하사 가서 또 생불로 막 추앙받으니까 경화선사는 사실은 숨고 싶는데 자꾸 이름이 알려져서 이제 지목을 받으니까 일본 그 경찰놈들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자꾸 높아지니까 괴로우셨어요. 그러면서 왜 괴롭냐? 세위란 세상이 위태로워. 어지럽고 위태로워. 지금 막 전봉준 그거 한 다음에 막 전봉준 잔당 들여다면서 막 다 그냥 아주 그냥 물살을 시키고 막 그 뭐야 그죠? 역적들 전부 다 삼족을 막 멸하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또 일본 놈들이 나라를 먹으려고 난리를 떨고 있는데 자꾸 내 이름만 높아지니까 경호선사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는 것은 얕은 내 이름만 높고 세상은 이태롭고 어지럽구나. 제발 나를 가만 놔둬라.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의 입장이 돼보면 우리가 가장 이 불안한 게 뭐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리기만 하면 그냥 삼족을 멸하니까 그냥 이족이야. 그냥 처야 오빠니까 그냥 이족이야. 이족. 삼족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이족이고 그 전봉준 장군이 숨겨준 그 송희옥이도 삼족이죠. 왜냐하면은 작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송희옥이가 이 전봉준의 비서실장이었다는 이 사실이 대단한 일이고 송희옥의 그 형이 송두옥이고 경호선사의 작은 아버지고 경호선사의 두옥이는 아버지고 아이고 왜 이게 인연을 맺어도 참말로 뭐 하기야 두 거장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 많은 피해를 본 거는
이 경어선사죠. 그래서 어지럽구나 그래놓고 뭐래요. 자 여기 부지하처 하장신이여 부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야. 난 도저히 모르겠다. 뭘 몰라. 어느 곳으로 하처 어느 곳으로 가야지 가능한지 어디를 몸을 숨기는데 이 몸을 좀 숨기는데 어느 곳에 몸을 숨겨야 할지 내가 도대체 알지 못하겠구나 이런 얘기요. 알지 못하냐. 여사가 그냥 어디 좀 숨으려고 하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하시면서 많은 곳에 은신처를 만들어 놔요 사실은. 에이? 있기는 있죠. 비안도도 있고 또 어디야 고금당도 있고 묘양산도 있고 또 어디야 구절암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않고 숨는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도 어느 곳에 몸을 숙여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어촌주사 기무처 어촌이나 주사 이 주사는 주막이죠. 주막. 주막을 주사라고 하죠. 어촌이나 주막이나 내가 어찌 숨을 곳이 없으랴마는 어촌에 숨어도 되고 뭐 주막에 가서 숨어도 있어도 되고 내가 숨을 곳이 없으랴마는 숨을 곳이 없으랴마는 다만 뭐더라 다만단이죠. 두려울 공 타만 투렵도다 익명 이름을 숨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익명으로 뭐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공익명 명익신 내가 이름을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이름은 더욱더 새롭게 빛나더라 이런 얘기지. 괴로워요? 괴롭지. 근데 이 시를 제가 처음에 봤을 때만 해도 그래도 전봉준을 몰랐으니까 그냥 경어선사는 좀 겸손함이도 뭐 지나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걸 좀 싫어하는가 보다 그러시구나라고만 했지.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제발 좀 내버려둬 나를 좀 건드리면 안 되라고 하는 경어선사의 큰 외침. 그러니까 이걸 범어사로 에서 해인사로 넘어가시면서 엄청나게 괴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이긴 한데 이게 왜 이러시는가는 전부 다 저처럼 뭐 겸양지덕이신가 이렇게 했겠지. 이 세상이 있잖아. 세상이 위태롭구나에 보면은 금방 알아야죠. 그래서 이 시도 정말 힘들게 경어선사가 이름을 감추고 싶어 했어요. 그냥 오직 하면은 그래가지고 경어선사가 이름을 많이 바꿔요. 많이 바쁘죠. 그래서 뭐 그 경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뭐 운봉, 뭐 난봉, 봉자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경어집에 저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더 가장 마지막에 숨긴 거는 뭐냐면 어디까지 가죠? 우리나라 땅끝 마을까지 가요. 어디? 해남 대흥사. 해남 대흥사를 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뭐라고 이름을 바꿀까요? 해남 대흥사 가서는 경어선사가 근데 경어선사도 좀 해남 대흥사로 간 이유가 아마 남쪽이니까 거기까지는 일본 경찰놈들이 손을 못 뻗칠 거다. 그리고 거기 가면 좀 내 이름이 안 알려졌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서 진짜 대담하게도 경어선사는 그 이름을 만파로 바꿔요. 만파. 그래서 사문 만파라고 돼 있잖아요. 만파 사문. 그 만파 사문이라고 쓴 시죠. 은거부하고 무원 도심장이라는 거기에도 만파 사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만파라는 이름으로 그 해남 대흥사 가서 활동을 해요. 또 은거부하고 무원 도심장 또 은거부하고 석상 고야장 이런 글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제가 어떤 스님이 전화를 해 오셨더라고. 내가 전화를 했던가 하여튼 그 인터넷에 보니까 만파라는 스님이 이걸 글을 쓰셨다라고. 근데 딱 보니까 경어야. 경어. 그런데 이제 또 그 얘기를 내가 앞에 들은 게 있는 게 제가 박사 논문을 따가지고 제일 먼저 저기 있다. 제일 먼저 그 설정스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설정스님 하시는 말씀이 경어선사의 그 유품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여기 있네. 유품 유목. 아차.
이렇게 제가 광고를 냈는데 이때에 이 유품 유무 같은 것들이 연락이 좀 왔어요. 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지요. 내가 진주까지 내려가고 막 그랬는데 이 유품 유목이 해남 대흥사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만파, 사문 만파. 근데 활정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경어 스님 호가 만파라는 호가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대흥사에서 쓴 글씨 그걸 보내니까 이거 맞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경어선사 호가 만파도 있어요. 운봉도 있어요. 환봉도 있다. 환봉. 환봉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원래 뭘 좋아하시냐면 이 봉우리 봉자도 좋아하시지만 이 구름도 좋아하시고 이거 환농이다 같은 뜬구름이고 가짜다 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쓰세요. 그래가지고 호를 많이 갖고 계세요. 호장사에서 호장사 호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아마 경호사가 이게 헷갈리게 트릭으로 이걸 하셨던 것 같아. 불쌍하죠. 에이 그래서 해남 대흥사까지 가셨는데 그 흔적은 우리 순찰술래 팀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몇 명이 떨어져 갖고 하룻밤을 잔다 그러는데 서울로 그 귀향하는 사이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서 대흥사 가니까 경호선사가 틀림없이 여기서 머물었는데 그 머무른 흔적 증거 부도가 있어요. 부도가 81개 부도가 있는데 그 대흥사는 부도가 엄청 많아요. 부도밭이 있어. 부도밭 그죠? 부도밭이 있는데 부도밭 중에 경어선사께 경어사라 딱 써있어요. 경어당이라고 써있더만 경어당 거는 79번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보내왔어요. 사진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봤는데 이건 정확한가 봐. 왜냐면 이미 나는 경어사가 그 대흥사에서 만파라는 걸로 활동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이제 이 남쪽을 돌아다니면서 또 어디로 가냐면 강진도 가고 또 전봉준 장군하고 격전지였던 그 장흥 있죠. 장흥. 근데 장흥 보림사가 아니고 장흥 부용사라는 절에 경어선사 글씨가 있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회원들하고 일보스님하고 같이 갔는데 마침 그날이 전봉준 장군 거기서 막 격전지가 돼갖고 엄청 많이 죽었답니다. 그 위령제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마침. 그래서 거기서 노래 한 자락 또 해드리고 왔죠. 님이여 낮춰서서 했는데 장흥 부용사라는 절에서 전봉준 장군도 오고 누구죠? 선화중이도 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모인 자리에 아마 경어선사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절에 경어선사 글씨가 이렇게 누가 또 제보를 해가지고 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경어선사가 남쪽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름을 여러 가로 바꾸면서 트릭을 써서 이 자기의 그 몸을 감추려고 그래요. 이름을 감추려고 하는데 다만 이름을 감출수록 더욱더 그 이름이 새롭게 들어서 더욱 알려질까봐 두렵도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그죠? 그냥 걸리면 그냥 사형이니까 그냥 바로 그냥 교수형. 그때 전봉준 장군이 교수형 1호라고 그랬죠. 이런 슬픈 시가 남아있어요. 이 시에서 경어는 처음으로 은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는데 어디 숨을까? 라고 은둔하려고 그랬지 설마 삼수갑산까지 가려고는 안 하셨어요. 왜냐 그 경어선사 시에 그게 있잖아요. 내가 어디 해미읍성을 보계장엄 카필라성에서 내가 여기를 중중무진하게 보수하면서 여기를 지켜나가리라고까지 했는데 밀리다 이제 마지막에 영주 3위 살인사건이 나니까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3인방 놈들이 해인사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이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경호선사가 좀 어촌이나 주막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삼수갑산 가래? 삼수갑산 누가 간다 그랬어? 그래서 은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상당히 심사숙고해 나온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왜냐? 이거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괴로움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로서 이걸 드러내고 있죠. 이후 경어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영남 일대의 180개랍니다. 경어선사가 선방을 일으킨 곳이 180개래요.
개의 크고 작은 선원이겠죠. 그러니까 말은 큰 곳은 몇 개 안 되지만 가시는 곳마다 그냥 조그마한 곳이라도 선방을 열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사의 인경불사 등 모든 불사를 마무리하고 1904년 천장암으로 돌아오죠. 언제? 2월 11일 날 만공에게 전법계를 전한 뒤 3월 어느 날 새벽에 미련 없이 북으로 향한다. 근데 3월이 아니었던 것 같아. 거기를 자세히 보면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걸 보면 2월 11일인 것 같아요. 2월 11일 다음 날 새벽. 그러니까 2월 12일 미련 없이 새벽에 떠난다 라고 써있죠. 만공스님 만공 자는가 이래가지고요. 이 시에서 경어는 여기서 경어는 타양살이다 그네 신사가 되어 떠내기로 떠들면서 결국은 삼수갑산에 정착하여 갑산에서 서당 혼농으로 천화를 한다 이런 말이죠. 이 천화가 뭐죠? 천화. 천화는 옮길천이에요. 옮길천. 그지? 화할화.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장소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스님이나 이런 깨달으신 분이 가는 거는 우리가 천화라 그래요. 아무나 천화라 가면 안 돼요. 본도문은 그의 바람 같은 삶을 조차 방랑주의 모습 선지시 경어의 인간적인 진실한 참모습을 찾고자 했다. 자, 인간적인 모습을 말한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건 뭐죠? 아까 병고, 부상시, 타양, 사리시, 부원시 해가면서 그 선지식 이전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경선사의 참모습을 보고자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2장 경어의 삼수갑산. 경어는 1898년 범어사 주지 오성월의 추청으로 정확하게 1898년 5월이에요. 어디에서? 서산 부석사 목룡장에서 경어선사가 어린 용들을 기르고 있었죠. 경어가풍은 목룡가풍이고 또 보조국사는 모구가풍이죠. 그래서 범어사 주지 오성월의 초청으로 범어사 계명암 창건의 법주로서 계명암도 선사가 열었어요. 계명암 선사기도 또 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암도 선방을 개설했고 그 다음에 범어사 보제루에서도 또 선방을 개설했고 또 범어사 칠성각 창건기도 써주시고 아주 바빠. 그래서 법주로 영남으로 건너오는 중대한 계기를 맞게 돼요. 경어선사 일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한 번 오지요. 기회가. 그래서 1898년에 기회가 왔어요. 딱 5년밖에 빛을 발하지 못해요. 이때부터 경어는 그가 가는 곳마다 선원을 개설하고 선수행의 가풍을 크게 일으키고 그러나 이때 이미 경어의 이름은 음주, 식욕과 여색 등으로 더욱 알려졌어요. 왜냐? 경어선사가 말했잖아요. 음주, 식욕이라고 한 거는 식욕은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에 개소주? 닭고기에 개소주? 개소주는 또 뭐예요? 그리고 또 여색이라고 하는 것은 쓰잘데기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끌어내서 만드는 수많은 말들을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죠. 등으로 더욱 알려진다. 특히 스님들한테는 이 여자가 굉장히 많은 암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네. 스님들이 보면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노스님이나 또 이렇게 그런 분들도 이 여자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경어선사도 그런 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 대한 회찬, 뭐 칭찬했다가 폄훼했다가 난리를 떨죠. 세속적인 시비와 맞물린 가운데 신화 속의 주인공으로 비치는 이 모든 것들은 경어선사는 생불이라는 이름으로 막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걸로 비치고 또 경어가 진정으로 그거는 원하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속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두 양 극단을 모두 한꺼번에 단절하고 경어는 새로운 결단을 내리려는 의지를 이것도 뻥이죠. 사실은 몰랐으니까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유도 그렇게 말했고 왜냐? 세속의 시비와 단절을 다 끊고 싶어서 그냥 삼수갑산으로 떠났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사실은 전봉준 장군을 몰랐을 때는 그래도 그게 가장 합당한 것 같았어요. 왜냐? 깨달은 대선승이 그냥 구질구질하게 이 얘기 저 얘기 들을 것 없고 뭐냐? 이리중엔 화강동진 입전수수 내가 먼 곳으로 가서 하면 그만 아니냐. 나도 만약에 경어라면 그 오반 똥바가지 다 뒤집어 쓰지 말고 그냥 가자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경호선사는 그러한 그 구질구질한 똥바가지들이 사실은 전봉준 때문에 모든 고통을 여러 가지로 피부병 또 여러 가지로 일부러 또 파라코처럼 행동하고 술 먹고 그냥 개걸스럽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뜻밖의 그런 걸 맞으면서 했는데 경호선사는 그 인간 경호 김태읍의 인간 경호에서 말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불구소절하고 묵묵무답이야. 니네가 짓거리를 하면 짓거려라 오냐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압박해 오니까 자꾸 이름이 알려주고 압박해 오니까 나 하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가 숨겨놓은 전봉준의 아들 전용현이 또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 전옥년이 또 그 가족들 식솔들 머시기 막 다 알고 있는 모든 떨거지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 걸리면. 그래서 경호선사가 혼자 떠나요. 너무 알려져서 이름이 알려져서 그래서 그것도 다 가족들과 상의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주세서도 모르게 삼수갑산으로 가서 8년 동안 그 삼수갑산으로 가족들이 들락날락 하죠. 계속 명절 때마다 추석날 설날 들락날락 거려요. 그래서 그게 경호선사 혼자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쪼여오니까 자꾸 더군다나 최고로 쪼여왔던 거는 뭐냐면은 그 영주 3.2 살인사건이 나면서 공주경찰서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해인사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회강이가 그 일본 불교의 앞잡이 원종이라는 걸 만들면서 해인사가 그 본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쪼여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과 관계 있다는 걸 알았죠. 협박해요 계속. 경호선사 시에 이것도 나오죠. 너희들 3인방을 나는 안오라.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해야 소용없다. 이래가면서 엄청난 많은 고민 속에 진짜 인간으로서는 겪지 못할 그러한 고뇌를 겪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번지르르하게 뭐래요 이게 지금 윰즈시겨 여색 등을 알려줘서 자신에 대한 폄훼와 해찬과 그 다음에 세속적인 시비와 맞물린 가운데 신화 속의 주인공으로 비치는 이 모든 것들은 경호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라 두 양극단을 아이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흥우가 전하는 말이 또 뭔가 봅시다. 이흥우도 이제 경호선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성의 피안길이라는 책을 쓰셨죠. 이민년 1902년이네요. 이 시가 1902년에 썼다는 얘기죠. 왜냐면 1903년에 마지막 다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떠나니까 이민년이 1902년 그러니까 마하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경호 54세로 가을 화상이 화상을 여기서 화상은 54세 가을이니까 뭐 1902년 가을이죠. 1903년 하고 갔으니까 화상이 경호 화상이죠. 범어사 금강암에서 경호선사가 오래 머무르셨어요. 추석할 때 이야기다. 읍내 동쪽에 있는 마하사에 나한 개금불사가 있어서 이거 아주 신명난 화상을 청하여 증명법사로 보시는데 밤이 어두워서 전립구에 다다르니 길이 어두워서 걷기가 어려운 터 경호는 한 걸음도 옮기기 어려운 치르기였다. 마침 그절 주지가 앉아서 주는데 어떤 도스님이 말하기를 큰 스님이 오시니 급히 나가서 영접해드려라 라고 주지의 비몽사문 졸고 있는데 그 선몽을 대는 거죠. 주지는 대둥을 깨우니 모두 다 동시에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죠. 대단해요. 그 나하님이 아주 신통하세요. 16나하님이. 그래서 현몽을 받았다. 꿈을 깨자 모두 다 횃불을 다 하나씩 들고 금스님하고 갔겠죠. 대중과 함께 그 금년산이에요. 거기가 산 이름이 금년산인데 높지도 않아요. 동구 아래로 내려가 보니 과연 화상이 오는지라 비로소 나안의 현몽인 줄 알고 대중들은 다들 놀라며 전날 경호를 비방하고 해방하여 화상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모두 와서 경호를 칭견하고 참여하였다 한다. 이흥우는 또 이런 내용을 썼고 김태읍이는 또 경호선사를 좀 더 쓰레기로 만들어 놓죠. 경호선사가 술 한잔 걸치다가 동구 밖에서 걸치다가 거기 와가지고 숲속에서 그냥 잠을 잤더라 드링드링 뭐 이런 얘기를 또 썼어요. 누구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냥 이 이야기는 대충 아웃라인이 뭐예요? 경호선사가 생불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고 그것이 이제 돼갖고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범어사에서
법무사 계셨잖아요. 지금 해인사로 갈 때 아유 내가 숨으려고 그러는 이게 자꾸 알려져서 괴롭네. 그래서 그 시는 1902년 가을에 썼더라라는 것이 추측이 맞는 거죠. 여기에 경어의 북행의 의지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주요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김태읍의 인간평전에서 나와요. 이거는 진묵대사와 같은 조사라는 부제의 대목을 달고 있고 경어선사가 진묵대사의 호신이라고도 하죠. 김태읍의 인간경어평전에 있는 아래의 이야기도 역시 전설처럼 전하는 경어의 신화였더라 이런 얘기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송광사 점안불사에게 알죠. 경어 법어에는 38가지의 경어선사 일화가 실려있죠. 그 38가지 중에서 26번째 일화가 이 송광사 점안불사예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경어의 나이 55세, 여기는 법무사를 떠나 해인사에 들려 젊은 날에 수행처였던 천장업을 하다.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시는 또 여기서는 55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903년. 아까 법무사 이야기는 아니 마하사 이야기는 1902년 가을. 그 시가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맞다리 갔다리 해줘. 일단 여기서 끊을까?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